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이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10월에 접어들면서 서울시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낡은 곳이 철거되면서 새 단장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약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서울의 공교육을 다시 잡겠다는 각오로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목표는 같지만 공교육을 향한 정책 방향은 달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보선 후보는 공교육을 살려야 사교육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교육 예산과 정책을 자문한 서울시 교육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공교육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담임교사를 2명으로 늘리는 등 사교육비 저감 대책을 공약합니다. 1학년 끝날 때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완벽하게 100%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면 얘네들이 2학년 올라가서도 또 예산이 확보되면 또 1교실 2교사제 하고 점차 이거 확대시켜 나갈 건데요. 6학년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중학교 올라가서도요. 학원 굳이 갈 필요 없죠. 윤호상 후보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제도 개선을 강조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학교장 경험을 토대로 사교육을 공교육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치원부터 공교육 영어 수업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많은 돈들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교육 다른 많은 과목 말고 영어 사교육비만이라도 정말 거의 제로화할 정도로 줄이겠다. 다시 말해 줄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줄여주겠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형 학생 나침반 설계를 대표 공약에 넣었습니다. 기초학력과 논술 서술형 자기생각 글쓰기 등 종합 문항을 개발해 학생 성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육감은 학부모 및 시민과 소통하고 교직원과 잦은 회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한다는 공약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그 소통을 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위로와 더 나아가서 치유를 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 조전혁 후보는 현재 교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우선 추진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이 각각 수요들이 좀 다르더라. 그리고 사회 계층별로도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사회 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또 이제 이 탈북민 자녀들도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그 핀셋 공약들로 공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명의 후보들은 1년 8개월간 서울의 공교육을 다시 잡겠다며 본격적인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강혜진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바로 강북횡단선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이 노선이 어떻게 재추진되고 있는지 언급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강북횡단선은 강북판 9호선으로 불렸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런데 암초를 만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섭니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재추진되고 있을까?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서대문 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서울연구원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서울연구원에서 전체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한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북횡단선을 만들어간 것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서울시장의 뜻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성은 구청장은 노선을 재설계할 때 서대문구를 지나는 부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연탄 공장이 문을 닫고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는 이 연탄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방향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30만 장의 연탄을 찍어내던 동대문구 이문동의 삼천리 연탄 공장.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던 서울의 마지막 남은 연탄 공장이었습니다. 일대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공장 이전 철거는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56년 동안 가동됐던 이 연탄 공장의 기계는 이제 멈췄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작업이 이뤄집니다. 연탄 소비량이 감소하고 사양 산업이 되면서 문을 닫게 된 연탄 공장. 지난 7월 동대문구와 연탄 공장 측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부지 매입비로는 약 230억 원의 구비 예산이 투입됩니다.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토양 환경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탄 공장이 이제 1968년부터 이제 입지해 있기 때문에 토양 공장이다 보니까 토양 환경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 토양 환경 평가를 통해 이제 토양의 정화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제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토양 정화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원인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토양 정화까지 마치는. 약 4,000제곱미터 되는 공장 부지에는 IT 지식산업센터와 공영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는 구민체육시설 건립이나 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과 연계한 개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착공 등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줄임말 성공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성동구 관내 공공시설을 주민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운행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홈페이지에서 받은 QR코드. 버스를 탈 때 단말기에 대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는 성동구 공공시설 이용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가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이른바 성공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성공버스는 주민들이 필수 공공시설을 생활권 안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그 생활권역을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성공버스 노선을 잡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 생활권에서 다른 생활권으로 좀 쉽게 손쉽게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버스는 서울숲 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22개의 정거장을 거칩니다.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성수동 일대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다니게 됩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성공버스는 오는 10월 2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시범 운행하며 내년부터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꾸준히 종부세 폐지 또는 추가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실련은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들이 종부세 폐지를 저울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기본 공제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엔 1인당 9억 원이 인정돼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0억 원일 경우 기본 공제액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는 겁니다. 공제액이 20억 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8%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부세의 폐지 또는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어떨까? 경실련 조사 결과 48명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16명, 33%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1.8%와 비교했을 때 20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장 차관급 인사는 18명, 47%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종부세 완화 방침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종부세 완화 혜택은 서민 중산층이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상위 1%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실시한 게 종부세 완화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상향돼 95%까지 올랐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60%로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100%가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과세표준 금액과 같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과세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존의 80% 수준으로 낮춘 것도 아니고 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수준인 60%에 낮춘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8%,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33%. 결국 경실련은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은 자기가 낼 세금을 자기 스스로 감면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종부세는 상위 1.몇%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과세 완화 기준을 또다시 높이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스러운 게 아닌가. 48명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규모는 약 726억 원입니다. 이 중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372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새로운 서울시 준비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 게 없고 매일 이상한 뭐 100m 태극기라든지 아니면 이승만 기념관이라든지 전시행정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염두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승리는 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수도로서 또 많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출범과 함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에 정말 화려한 여러 청사진들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개발 정책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서울시 재개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요 개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단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모아타운입니다. 오세훈호의 여러 개발 정책들 가운데 서울시 준비특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진단한 것도 마찬가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에선 실질적으로 공사비 급증 문제와 공사비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공사비 폭등과 검증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공사비 폭등이 물가 변동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은 검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공사비 문제고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공공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개가 핵심인데요. 절차만 지금 단축한 단계에서 와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의 경우 본래 사업 취지보다 재개발 속도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속도가 빠른 소규모 정비 사업의 장점이 매우 퇴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늦는 거죠. 진입은 빨리 시켜줬지만 가는 속도는 엄청 느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이 진입하는 등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공사비 폭등 등의 이유로 민간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매년 가을 동대문구 장안로에서는 세계거리 춤축제라는 동대문구 대표 축제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컨텐츠 부실과 회계관리 운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면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대문구가 새로운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올 가을에 펼쳐질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무대 무엇이 달라졌을지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싸이 말춤 열풍과 함께 시작을 알린 동대문구 세계거리 춤축제. 매년 10월 가을이면 동대문구를 들썩이게 한 이 축제가 올해엔 다른 이름으로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2024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 사통팔달 동대문구가 갖고 있는 이동과 역동성을 중심 주제로 잡고 그 속에 사람과 예술의 만남을 그려갑니다. 동대문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시장들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동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요 무대가 될 1.2km 장안평 도로 위엔 관광버스와 컨테이너, 트럭 안 공간이 무대가 돼 시민 참여를 이끕니다. 거리극과 서커스, 음악 공연 등 30여 개 프로그램이 발길이 닿는 도로 곳곳에서 펼쳐지며 도로 위 어디든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춤축제와 다른 점은 먹거리 운영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별도의 푸드존을 배치하지 않고 온라인 상권 지도와 상점 깃발을 이용해 축제 현장일 때 식당을 이용하게끔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과거에 같은 공간에서 개최된 세계거리 춤축제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축제에서는 푸드트럭을 거리에 설치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차로 막혀있던 이 도시가 예술적 경험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지길 바라고요. 일단은 음식, 먹거리 어떤 뭐랄까요, 먹거리 그 사이트로 여기가 꽉꽉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오히려 사람들로 여기가 붐비고 그다음에 사람들로 여기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이런 장소로 좀 변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립니다. 11일 자정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는 장안평역부터 장안동 사거리까지 1.2km 구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약 20만 명의 시민 방문을 예상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축제 장소 빼고는 이름과 내용, 모든 것이 바뀐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 첫 회가 전하는 기대감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핫플레이스로도 유명한 성동구 성수동은 다양한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창조하는 문화기술을 함께 경험하고 알리는 박람회용 축제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오는 7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핵심인 문화창조산업 시티페어가 10일 목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에스페토리에서 시티를 접목한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문화창조산업 관련 토크와 강연을 통해 문화기술과 콘텐츠의 콜라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숲 일대에서 펼쳐지는 트레저 성수는 9일부터 폐막까지 이어집니다. 숨겨진 보물을 시민이 직접 AR을 체험하며 찾아내는 재미를 더합니다.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는 뮤직 성수는 도시명 뮤직 페스티벌을 표방합니다. 특히 연무장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장르의 대중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영화 페스티벌인 필름 성수에서는 외국 문화원과 협력해 각국의 우수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테이스티 성수, 웹툰 성수 등 풍성한 먹을거리와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7일부터 13일 중에 한번 성수동을 방문하시면 정말 가족 단위로 오시든 혼자 오시든 본인과 연계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크리에이티브 성수에는 200여 개의 게임, 엔터, 뷰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선보이며 시민과 함께 문화기술을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